이 결혼은 안 됩니다. 결혼식장의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남자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. 그 순간 모든 하객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쏠렸습니다.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웅성거림조차 멈춘 채 정적이 흘렀습니다.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.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. 지금 뭐라고 했지? 제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. 그 남자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.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구겨진 양복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듯 구슬땀이 젖어 있었습니다. 숨은 가쁘고 충혈된 눈은 피 맺힌 듯 절박했습니다.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. 저 신부, 그 여자는 저를 파탄낸 장본인입니다. 내 아내와 저를 이혼하게 만들고 저에게서 제 아이까지 빼앗아 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새로운 남자까지 속여 결혼을 하려는 겁니다. 예식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. 뒤쪽 하객석에서 먼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. 뭐야? 지금 뭐라는 거야? 저 여자 이미 다른 가정을 무너뜨렸다고? 하객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수군거림은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. 사회자가 다급히 나섰습니다. 자, 잠시만요. 진정하시고 예식 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은 그러나 그의 말은 끝내 묻혔습니다. 왜냐하면 또 다른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들어왔습니다.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. 머리카락은 말라붙은 눈물에 엉켜 있었고 화장은 이미 번져 뺨을 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. 굳게 담은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된 채 하염없이 젖어 있었습니다.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금세 끊어질 듯 하면서도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힘으로 예식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. 저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저는 이 사람의 전 아내예요. 우리 가정은 저 여자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여자는 목소리를 떨며 외쳤습니다. 그 순간 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아이의 울음소리는 예식장 가득 울렸습니다.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하객들의 귀에 파고들었습니다. 모든 시선이 그 아이와 울부짖는 여자에게 향했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.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였습니다.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혜는 티끌 하나 없이 순수해 보였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준호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.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으며 저는 한 분 한 분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몰라요라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. 친구들은 제 팔을 붙잡고 자네, 정말 복 많네.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. 그 모든 칭찬과 축복 속에서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. 결혼식을 준비하는 지난 몇 달은 제게 꿈만 같았습니다. 다혜는 바쁜 준호 대신 저와 함께 혼수를 보러 다니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꼼꼼히 챙겼습니다. 제 취향을 먼저 물어봐주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물건을 보면 조용히 결제해두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난을 보며 어머니, 이 꽃 보며 항상 행복하세요라며 활짝 웃던 모습.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아이의 울음소리 한 번에 산산조각 났습니다.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쌓아 올렸던 믿음과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파멸의 전주곡이었습니다.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, 다혜는 제가 아는 그 착한 아이가 맞다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싶었습니다.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순식간에 하객들 일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. 이게 무슨 결혼이야, 사기지. 저 집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가엾은 신랑은 어쩌나.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신부를 손가락질했고 또 어떤 이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.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고
예식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. 저는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모든 장면이 악몽처럼 펼쳐졌습니다. 내 아들 준호는 신랑석에 멍하니 서 있었고 그 앞에 선 신부 다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입술을 꼭 깨물며 눈동자조차 흔들리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내가 본 다혜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정말 지금 들려오는 저 말들이 다 사실일까? 내 아들 준호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? 그 혼란 속에서도 제 심장은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내며 가슴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나는 그 모든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고 처음 다혜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. 제가 몸이 아파 끙끙 앓던 그날 예비 며느리 다혜는 밤늦도록 제 곁을 지켰습니다. 서툰 솜씨로 끓여온 죽을 내밀며 어머니, 약 드시고 기운 내세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. 그릇을 건네던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날의 전복죽은 세상 어떤 사내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.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온기에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.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, 꼭 효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다혜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.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티끌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.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.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보석 같은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터진 진실은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. 그동안 그녀가 제게 보여주었던 다정함과 순수함, 그 달콤한 말들은 모두 하나의 연극이었으며 저는 그 연극의 어리석은 관객이었습니다. 제 가슴에 박힌 비수처럼 그 모든 따뜻한 기억들이 끔찍한 배신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. 그 많던 진심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? 내 아들 준호는 사람들 웅성거림 속에서도 전혀 반응하지 못한 채 그저 허공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.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. 나는 그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. 사람들의 시선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본능처럼 내 아들 준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.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힘없이 축 늘어진 손.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그 떨림이 내 심장을 그대로 파고들어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습니다. 준호야. 애써 부드럽게 불러보았지만 준호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. 눈동자 속은 공허했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. 아무 대답이 없는데도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이 아이의 절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내 손을 붙잡은 준호의 손가락이 아주 잠시 움찔하더니 다시 축 늘어졌습니다. 그 작은 반응조차 나를 무너뜨렸습니다.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아플까?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 걸까? 어쩌면 내 아들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건 아닐까?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꼭 참고 고개를 떨궜습니다. 지금 내 눈물을 보여주면 준호는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그저 아들 준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.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후 준호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저는 그저 아들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을 뿐 어떤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관에 서 있던 저를 지나쳐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은 굳게 닫혔습니다.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울고 있는 건지 멍하니 앉아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더 애가 탔습니다.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식탁을 차렸습니다. 준호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고 따끈한 미역국도 끓였습니다. 준호야, 밥 먹자.
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. 다시 한번 준호야, 엄마랑 같이 밥 먹자 하고 말했지만 여전히 정적만이 흘렀습니다. 끝내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. 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. 밥 한 술을 뜨려다 목이 메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. 어릴 적 준호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제가 만든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. 엄마 밥이 최고야. 라고 말하던 그 아이는 이제 제 밥을 거부하고 방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. 준호가 방에 틀어박힌 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차가운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. 텅 빈 의자 2개, 그리고 식어버린 음식들.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부재를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. 만약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밤은 달랐겠지요. 당신은 저처럼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. 조용히 준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투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던 당신의 손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겠지요. 거창한 말 대신 괜찮다, 괜찮아라고 나지막이 속삭여주며 무너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을 겁니다. 당신은 늘 그랬듯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려는 저를 대신해 아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었을 겁니다. 당신이 떠난 후 저는 오직 준호를 지키는 일에만 매달려 왔습니다.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배로 단단해지려 했고 이 아이만 행복하게 잘 키워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있네요. 아들의 절망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의 무력함에 오늘 당신이 정말 그립습니다. 당신의 조언이,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밤입니다.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. 모두 무시해받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핸드폰 액정에 뜬 이름은 지영 엄마. 이웃집 동생처럼 지내던 아이, 늘 살갑게 언니하며 부르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.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언니 괜찮아요? 걱정스레 묻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묘하게 스며든 호기심의 기운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. 차갑게 스치는 느낌이 순간 들었습니다. 그리고 곧 본론이 지영 엄마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. 사실 창식이 엄마가 결혼 전부터 다 알고 있었대요. 자기 먼 친척이 놀러 왔다가 언니랑 다혜 씨가 같이 걸어가는 걸 본 적이 있다고. 그 친척이 그러더래요. 다혜 씨가 예전에 그 동네에서 좋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올랐었다고.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. 믿을 수 없었습니다. 제 가장 가까운 친구라 여겼던 창식이 엄마가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니.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. 그런데 왜 나한텐 말 안 한 거야? 지영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. 언니 사실 창식이 엄마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했었대요. 준호 엄마 며느리 복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니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 그러면서 웃었다더라고요. 언니 며느리 얘기를 그냥 뒷담화거리로 삼았대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.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. 며느리의 배신보다 아들의 절망보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배신이 훨씬 더 깊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. 제가 행복한 표정으로 다혜를 자랑하고 아들의 결혼을 기뻐하던 그 순간들. 그 순간마다 그들은 제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고 비웃었던 걸까요? 억울했습니다.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차올라 목구멍까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.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이 딸깍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. 순간 집안이 숨조차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. 저는 식탁에 털썩 엎드렸습니다. 사랑도 믿음도 우정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자리에
남은 건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. 준호야,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. 내 앞길을 막은 건 세상도 아니고 결국 내 어리석은 엄마였구나. 그렇게 저는 뜨겁게 북받치는 눈물을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.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. 오늘도 차갑게 식어버린 식탁과 함께 밤이 깊어지고 저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. 그때 굳게 닫혀있던 준호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. 준호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.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절망에 빠진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. 마치 오랜 고민 끝에 단단한 결심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.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. 엄마,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. 평소처럼 다정하지도 약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. 그저 모든 감정을 걷어낸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.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. 저 다혜랑 살겠습니다.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. 며칠 동안 꿈속에서라도 듣고 싶었던 다혜라는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.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. 준호야,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? 내가 겪은 일이.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. 제가 겪은 일 맞아요.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. 전 다혜를 사랑해요. 그 아이의 과거가 어떻든 제가 감당할 겁니다. 저 다혜랑 잘 살게요. 준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.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. 제가 아무리 반대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. 텅 빈 식탁에 둘만 남은 채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. 아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제 가슴은 뜨거운 절망으로 타올랐습니다. 결혼식은 끝났지만 준호야, 제발 이 결혼은 안 된다. 다시 생각해라.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. 죄송해요, 엄마. 저는 다혜 없이 못 살아요. 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. 내 아들을 지키려는 모정과 끝까지 여자를 선택하겠다는 아들의 고집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아들의 사랑을 존중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실 건가요?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